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수요 예측 기법의 2, 계속해서 수요 예측 기법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생산량, 판매량을 예측하는 거죠. 예측. 그 예측하는 거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재고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데 수요 예측은 이제 정성적인 방법, 정량적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정성적인 방법은 뭐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델타입법이라든지, 정량적인 방법은 뭐 어떤 이동평균법이라든지, 이동평균법, 뭐 이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함수를 통해서 통계적인 방법으로 함수 통계로 뭐 어떤 수요 예측을 한다든지. 그러면에 따라서 수요 예측의 어떤 지침이 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수요 예측 지침까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요 예측이라는 거는 뭐냐? 수요 예측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만 어찌됐든 MRP 자재 소요량 계획이든 그다음에 전사적 ERP든 전사적 자원 관리든 저스트 인 타임이든 뭐가 가능한 거죠. 수요 예측, 판매 예측. 그런데 옛날에는 생산 관리에 있어서의 생산 수요 예측이 중심이 됐다면 이제는 마케팅, 유통이 발달하다 보니까 유통 중심으로 자원 관리가 바뀌고 어떤 소비자 수요 예측 중심으로 바뀐다는 거죠. 소비자 수요 중심으로 바뀌면서 그 소비자 수요 정보가 역으로 거꾸로 가는 거죠. 유통업체한테. 그다음에 유통업체가 제조업체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제조업체가 그거를 생산에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통 주도의 어떤 수요 예측, 소비자 주도의 수요 예측. 옛날에는 생산 위주의, 생산을 하면 상품이 판매했으니까 그런 계획이었다면 이제는 판매 위주의 수요 예측, 매출 위주의 수요 예측을 하는 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수요 예측 외에는 수요 예측 및 리드 타임 관리를 통해 수요를 예측해서 결국에는 재고 관리를 가능하다는 거지. 수요 예측 기법의 발전은 제조업체, 유통업체, 물류업체 이 3자가 정보를 같이 공급체 SCM,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상에 있는 업체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재고를 더 축소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없으면은 제조업체는 제조업체대로 재고 비축하고 유통업체는 유통업체대로 재고를 비축하니까 재고가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를 군더더기를 다 빼고 한 회사처럼 생산자, 유통업자 이게 한 회사처럼 움직이면 불필요한 재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판매 정보를 주면 바로 그게 컴퓨터에 반영돼서 자동 발주가 가능해요. 실질적으로 자동 발주가 가능하니까 이게 다점포 운영도 가능해요. 이게 편의점 같은 데서 실질적으로 1600가지 아이템을 갖고 장사를 하는데 발주를 매일 1600가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동 발주가 생성된 거를 그냥 보고 스크린하고 발주 알려 누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편의점이 가능한 거지. 매일 발주한다 이런 게 매일 발주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CAO대로 자동 발주가 생성되면 그거를 확인하는 방향. 물론 요일 지수 이런 것들이 달라지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수요 예측이 발달하면 소량 다빈도 발주가 증가돼. 그러면 이제 물류비는 좀 증가되지만 어떤 재고는 감소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즉시 조달 시스템 이런 것들이 발전되게 되고 어떤 소량 다빈도 물량 구축 이런 것들이 생긴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저 어떤 50대, 60대에 차를 제일 많이 사는 게 1톤 차 산다 그러잖아. 퇴직하고 물류업에 뛰어드는 거야. 대리기사나 물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발달되다 보니까
물류 수요가 많아져서 그런 물류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런 내 취업하려고 하는 부분하고 연결되는 거죠. 수요 예측 기법의 역할은 뭐냐? 기업 활동의 여러 가지 장기, 단기 수요를 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재고를 감축해가지고 경영에 필요한 어떤 원가 절감이 되고 고객 서비스가 한다. 델파의 기법, 정성력 기법에는 어떤 거냐? 델파의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델파의. 이거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에서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수요를 예측하면 더 잘 예측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값이 예측이 되느냐 떨어지느냐 이런 것들 예측들을 전문가들한테. 근데 너무 전문가가 되면 잘 예측도 못해. 경제학자들이 집값 예측을 잘 못하잖아. 너무 전문가에. 그래서 주부들은 잘하는데. 그다음에 시장 조사 방법, 설문지, 인터뷰, 전화조사 등으로 수요 예측을 하는 거야. 그다음에 경영자의 의견으로 예측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역사적 유추법, 과거 자료를 기초로 해서 유추를 한다는 거죠. 어떤 계량적 예측 기법 중에서 이동평균법, 그러니까 이동평균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가 있는데 가중치 지수평활법이라는 거가 있다. 이동평균 단순 이동평균 과거의 단순 자료를 가지고 오는데 지수평균 가중추의 결정을 자동적으로 하는 일종의 가중이동평균법이다. 최근 자료일수록 더 큰 가중치를 두고 과거로 갈수록 더 가중치를 떨어뜨리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걸 자동으로 하도록 하게 해주는 거죠. 계산하기가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자기 예측량은 전기의 실제 수요량 플러스 1-의 전기 예측량. 그래서 함수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수평활법을 하게 되면 1y, 0일y에 1-0일y, 그러니까 1y, 저 어떤 1월 달에 240, 저 어떤 240, 0.9, 1-0.9, 220 해갖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F2는 2월달 거는 2월달 거는 그 다음 거는 250, 그 다음에 0.9 이렇게 하고 3월달 거는 230, 0.9, 그 다음에 220, 210 해서 이러한 지수를 낸다는 거지. 그래서 단기 예측이 많이 따라간다. 전기에 최근 자료를 이용해서 한다는 거죠. 수요 예측 지침이다. 수요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추세 조정 지수평활법, 선역 회귀 분석 이런 방법이 있는데 다 물론 과거의 자료를 중심으로 예측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동평균법은 2 내지 30개의 관측치가 필요하고 지수평활법은 5 내지 10개, 추세 조정 지수평은 조금 더, 그다음에 선역회귀법은 독립변수 1개당 10개의 관측치. 그래서 자료 패턴은 안정적이어야 된다. 추세 및 계절성이 없어야 되는 거를 자료를 때 이동평균법을 하고 자료가 안정적이어야 되고 안정적인 추세치가 있을 때 복잡한 패턴을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예측 범위는 이동평균법하고 지수평활법은 단기에 주로 쓰이는 거고 추세 조정 지수평활법은 단기나 중기에 장기에 쓰는 거는 선형 회귀 분석을 주로 쓴다. 단기, 중기, 장기에는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숫자에 의해서 9월의 물동량 예측치가 12,000 상자이고 9월의 실적치가 15,000 상자이다. 실적치. 그러면 수요 예측 기법으로 지수평활법으로 한다고 그럴 때 10월의 물동량, 10월 거는 어떻게 하느냐. 10월 거는 실적치 0.2 곱하기 15,000원. 그래서 1-0.2 12,000원. 과거 거 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니까
12,604자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외제추도 2015년 8월에 물동량 예측치는 500톤이었으나 실적치가 700톤이었다. 이렇게 했을 때 9월에 예측치를 지수평화법을 하면 9월달 거는 7월달 거 7월달 700 지수평활 계수가 0.2다. 뭐 0.2 700 플러스 1 마이너스 0.2 예측치 500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계산하면 540톤 나온다. 이 부분은 우리 어떤 여러분들이 지수 평활 계수를 가지고 그냥 계산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최근 거를 주로 많이 사용해서 과거 거를 빼가지고 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간은 별도로 자율학습으로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수요 계획을 할 때 품목별 수요 계획을 수립할 필요해요. 품목별로 이렇게 되면 모든 거를 다 어쨌든 발주는 품목별로 하는 거니까 특히 편의점 같은 데서도 품목별 발주를 하는 거잖아. 품목별로 조달 기간이 필요하고 재발주 기간. 품목별 조달 기간이 상품마다 조달 기간이 다르겠죠. 그래서 조달 기간의 불확실성이 클수록 재고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지. 그 다음에 조달 기간이 일정하면 안전 재고 수준은 또 낮아지고 조달 기간은 재발주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발주 기술은 적정 재고 유지와 재발주를 하는 데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이 고객 수요량과 상품 투하 자금, 재고 유지 비용의 경제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찌됐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재발주에 하는 것이다. 재발주 적정 재고 요율은 고객의 수요량, 상품 투자금액, 재고 비용의 경제성 이런 거를 고려해서 발주를 하는 것이다. 학습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은 품목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요 예측은 품목별 계획이. 그래서 조달 기간이 상품을 발주하려면 얼마만큼 오래 걸리냐 이게 상당히 핵심 내용이 될 거죠. 그리고 발주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발주 기술은 적정 재고와 재발주 기술이다. 상품의 지속적 발주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매장과 배송 창고의 재고량 결정. 적정 재고량을 결정하는 거는 재발주라는 재고 유지와 적정 재고량이 필요한데 고객이 얼마만큼 수요하느냐, 상품 투하 자금이 얼마나 되느냐, 재고 비용 경제성 이런 거를 고려해서 수요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